위탁 판매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는데요.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하나? 혼자 하려다 보니까 실행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품 한 개로 월 매출 1억 넘게 팔아본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투잡셀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깔 거고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꿀팁 나오니까요. 꼭 보세요. 위탁한 지는 6년 차고요. 바로 화면 보면서 실전 가능한 위탁 판매 시작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탁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기타 오픈마켓 등의 판매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판매업 등록과 각 판매자 센터에 가입하는 방법은 찾아보면 쉽게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품 등록을 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막히세요. 전 소싱은 도매매에서 하고요. 카테고리 전문 위탁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직접 제조사나 도매처에 전화해서 소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위탁 도매 사이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직접적으로 제가 물건을 가지고 오는 노하우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아이템 스카우트로 들어오셔서 아이템 발굴로 들어가 줍니다. 들어오신 후에 카테고리를 관심 있는 분야로 1차 카테고리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 유형 보시면 쇼핑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키워드는 주요 브랜드를 제외를 시켜줄게요. 여기 보시면 신규 키워드 한 달 전 없던 1년 전 없던 같은 기간 요게 생겼어요. 요게 뭐냐면 틈새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꿀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달 전 없던 필터를 선택을 해주고 아래로 쭉 내려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쟁 강도를 아주 좋은 순으로 솔팅을 해주시고요. 쭉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뭐 대나무 행주도 이렇게 보이네요. 보시면 검색 수는 7만 가까이 되는데 상품은 많이 없는 상품이에요. 쿠팡에서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면 지금 리뷰도 456개가 있고요. 만족하는 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오이지 짤순이도 보이고요. 이 상품 수가 검색 수보다 더 적습니다. 이런 상품들 쿠팡에다가 다 검색해 보시면 경쟁자가 많이 없는 틈새 시장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안 팔릴까요? 이 상품 보면 리뷰를 최신 순으로 볼게요. 13일, 12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9개의 리뷰가 달렸네요. 쿠팡은 보통 리뷰를 잘 안 다시는 편이라서 곱하기 한 10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하루에 이미 190개가 팔린다는 상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쿠팡 판매자 센터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 상품 조회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아까 대나무 행주죠. 행주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 상품이 지금 조회수가 20만에서 40만 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조회수가 20만 정도로 가정을 해보고 여기서 9,900원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그래도 한 2에서 3%는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보수적으로 2%로 잡아도 한 달에 5,000개를 파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지금 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 상품 하나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태껏 상품을 등록하고 한 푼도 못 벌었던 이유를 조금 아시겠어요? 이런 틈새 키워드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요가 증가할 틈새 키워드를 찾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 상품이 잘 되리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광고비를 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처음 판매를 했어. 판매 사이클을 돌려보지 않았어. 이런 상태에서 주문 처리도 안 해봤는데 덜컥 판매가 일어나면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광고비를 태우지 않아도 올라가는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시작하기에 좋은 상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로 시작하시게 되면 결제가 일어난 후 고객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라 손해를 보지 않고 마진이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온라인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야 하는데 덜컥 사입하고 손해보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도 볼까요? 이번엔 1년 전 없던 요걸 눌러보고 브랜드 제외해 주신 후에 경쟁 강도를 보겠습니다. 비염 치료기도 엄청 많죠. 파라핀 치료기도 경쟁 강도가 좋은 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장요근 마사지기, 요게 좋아 보이네요. 보면 3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검색이 없다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들은 쿠팡 상품 지표도 아주 좋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쿠팡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뷰도 충분히 저희가 이런 상품을 찾아가지고 광고 집행하면서 도매국에 한번 볼까요? 8,900원인데 쿠팡이 지금 얼마에 판매하고 있죠? 16,900원도 있고요. 좋은 상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마다 들어가셔가지고 경쟁 강도 순을 보고 1년 전 없던 이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검색량이 없다가 생긴 이런 키워드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블루오션일 가능성도 높고요. 틈새 키워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판매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조건 수요가 증가할 틈새 키워드를 찾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도매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이런 틈새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이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루트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나중에는 이런 제품들이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입을 해가지고 마진의 룸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빠르게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국내 도매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개념, 테스트로 이용해 보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매할 상품들을 찾았다면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상품 등록하시겠죠? 왜냐하면 경쟁 강도가 괜찮고 빨리 지금 들어가면 바로 돈이 벌리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가 판매할 플랫폼에 아까 찾은 키워드들을 검색해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잘 팔고 있는 판매자가 있는지 없는지 말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팔리겠다, 아싸 이거 팔아봐야지 하고 네이버나 쿠팡에 쳐보시죠. 그런데 리뷰가 몇만 개야. 이거 어떻게 팔아? 내가 들어가면 바로 묻히는 거 아니야? 시작도 전에 중도 포기가 돼버립니다. 아, 위탁 판매 요즘 안 되네, 레드오션이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틈새 상품 키워드를 찾아보면 쿠팡에 쳐봐도 팔만하단 말이에요. 리뷰도 별로 없고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판매 경험을 쌓아 나가시는 상품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곧 유입량도 증가하고 광고비와 리소스가 들지 않는 너무나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이 밖에 많은 소싱 방법들이 있지만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깔끔하게 이 방법으로 정리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틈새 상품 찾았네 하고 바로 달려가서 등록해야지 생각이시라면 조금 위험해요. 위탁 판매 초보자가 시작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봤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알고 있어도 후회 없는 첫 판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본 배분을 어느 정도 그려놔야 된다는 건데요. 상품을 등록한다고만 해서 바로 판매가 일어나기는 어렵기에 처음 내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가 필수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돈, 예를 들어 광고를 처음이니까 내가 1만 원만 돌리겠다, 한 달에 10%만 광고비로 지출하자, 이런 식으로 자본 배분을 짜놔야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 다음이 이 마진 계산을 꼭 해보는 건데요. 이건 제가 만든 마진 계산기고요. 이 마진 계산기는 셀링박스 카페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여기 마진 계산기를 열어서 내가 팔 상품에 원가를 넣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판매가를 18,9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수수료는 12%로 일단 보수적으로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까지 넣어주면, 이렇게 딱 넣어주면 마진하고 마진율, 최소 광고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는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영화에서 관객 수가 180만이 넘으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광고를 돌릴 때 예를 들어 최소 광고 수익률이 488%라고 하면 이것만 넘기면 그때부터는 내 상품이 흑자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마진 계산기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셨을 때 이런 세금이나 수수료 부분이 정확히 계산이 되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진 계산을 체크하셔야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지 않아요. 이걸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쓸 수 있는 사람이
100개 상품을 올려야지 하면 100% 한 달 만에 번아웃 확정입니다. 현실적으로 2시간이면 많은 것에 집중하기보단 20에서 30개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테스트해서 좋은 상품을 찾았다면 그 상품에 무조건 집중하세요. 현실적으로 2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려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이거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작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허탈감은 저도 해봐서 잘 알거든요. 부업하는 시간만큼은 피라도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 체크리스트만 잘 확인하시고 알려드린 틈새 상품을 등록해서 위탁 판매를 시작하시면 누구보다 앞서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품을 뾰족하게 가져가는 법, CS 없이 자동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계속해서 이 채널에서 공유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 보시려면 꼭 구독해 놓으셔야겠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